카이어 스루퍼 타임즈 2024년 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저 같은 노땅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구독자가 늘어날 때 상당히 그 기운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거죠.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요. 아주 그 유창하게 무슨 뭐 언론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그렇게 그 무슨 말 떠듬고 뭐 이런 형태를 하는 방송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 제 그 있는 그대로 내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그 첫 표면이 이게 그 쿠바 국기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그 신박하게 그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그 겉표지로 그 집어넣어 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의 친구 쿠바가 방금 한국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김정은이한테 하는 얘기 같이 그 제목을 붙인 이 블룸버그의 그 기사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존 헤르스코비치 블룸버그에서 오늘 그 오후 2시 48분 요거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Sorry Kim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겠습니까? 정은이한테 하는 얘기겠죠. Your pal Cuba just made friends with South Korea. 김정은이는 뭐 쿠바가 배신 때렸냐? 뭐 이게 뭐 쭉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이 수십 년 동안 한국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쿠바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쿠바는 한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한 193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뭐 새로 뭐 좋을 것도 없다. 우리가 그 전 세계 190 몇 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 그 꼬붕 정도로 끄트머리로 그냥 한국과 휴교한 거다 하는 정도의 멘트를 쿠바는 날린 것 같아요. 이 발표는 북한의 방해를 막기 위해 비밀에 붙여졌다고 연합뉴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니까, 그리고 또 사실 쿠바에 대해서는 그 옛날 그 좌파 세력들이 많이 소개한 거 보면 도시 친환경 농업 뭐 이런 거로 많이 또 소개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쿠바 경제의 그 어려움 때문에 쿠바의 그 수도가 어딘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시 농업의 어떤 원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 시민 사회에서 많이 그 소개했던 데도 쿠바이기는 합니다. 그런 쿠바가 지금 한국하고 수교를 맺었다. 이거 역사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한 쿠바 수교 북한에 상당한 정치 실미적 타격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쿠바, 북한과 관계 고려했으나 수교 결정했다. 역사 속 누가 대세인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수교 빌미로 한 북한 도발 가능성 낮게 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쿠바가 어,
그 트럼프의 그 마라라고인가 뭐 이런 그 플로리다주라는 게 그 미국에서 쭉 삐져나온 그런데 그 진짜 그 남쪽 그 기운을 느끼면서 사실 돈 있는 애들이 그 사는 데고 그 쿠바나 뭐 이런 데가 옛날에 그 이 서구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미 대륙에 그 할 때 교두보로서 했던 데가 쿠바 뭐 이런 데로 기억이 되고 해적 활동의 본거지 뭐 이런 데가 또 쿠바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 대부 같은 영화를 보면은 쿠바가 옛날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조폭이라고 얘기하면 마피아 애들이 기분 나빠겠지만은 그런 애들이 또 그 해적 출신들이 해가지고 그 좌지우지하고 그 뭐 그 해적 영화 나오더라도 이쪽이 그 대부분 그 이 무대였죠. 그 지역이. 이런 쿠바인데 그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국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딴 건 몰라도 우선은 섬유 공장부터 들어가자. 그래서 쿠바에 한국은 공장을 만들 것일 것 같다. 쿠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북한에 대한 상황은 김여정 일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어.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아직 마음이 좀 조심스러운지 외교적으로는 조심스러운지 몰라도 개인적 견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쪽 뉴스를 보면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일본 쪽 그 언론 기관에서 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일본인의 그 강제 납치 이런 거가 아직 그 미결인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좀 벗어나면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김여정이 한 쿠바 수교 다음 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발표가 된 건데 왜 뉴스에서 늦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단 때 기시다 평양 방문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이 갑자기 급변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일본하고 대화 좀 해보자. 이런 얘기. 그 지진 그 어디죠? 그 거기 그 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친서까지 보내면서 위로의 그 전문을 보내고 하면서 어 진짜 그 이 다이내믹한 그 이 한반도의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처럼 지킨 납기 전세기까지 띄웠다. 김웅기 글로벌 세아 회장. 이게 그 세아 제강 이런 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이 세아 상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의류 그 OEM식 그 제조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좀 더 젊었을 때 그 사진은 이 클린턴 그 국무장관하고 어 그 어딘가 봉제 공장 그 외국에 있는 콜롬비아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얘기가 나는데 지금 쿠바하고 그 국교가 수교됐다는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윤정 생활경제부장, 김은영 기자 두 사람이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35세 퇴사하고 아우 참 용기가 부럽습니다. 지금 나이대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1986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글로벌 세아의 모태인 세아상력 당시 세아교경을 창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주문자 부착 생산 OEM, 제조업자 개별 생산 ODM으로 일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생산량이 250만 벌, 미국의 대형 유통사인 월마트, 타겟, 콜스, 갭 등에 수출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업을 키웠는데 나산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 패션 업계에서 현재 인디에프 세아 자체는 그 상장된 기업까지 상장되지는 않은 거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쌍용걸선도 인수를 했네요. 테린 페이퍼라고도 포장재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고 발맥스 기술 뭐 하는 데죠? 세아 STX 엔테크 STX의 일반 어떤 회사도 또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주제기까지 인수를 했어요. 종이회사. 인수합병 M&A의 지난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글로벌 세아는 2025년도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목표를 달성으로 한다. 10조 원의 그룹이 됐다. 자, 그러면 세아 자체가 좀 상장을 좀 해주지. 그 맥킨지가 그 어저께인가 그 했을 때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 자본 그 공개가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 공격을 했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런 세아가 기업 공개 좀 해서 다 같이 돈 좀 벌고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익 배당도 좀 해서 그게 자본주의가 주식회사라는 게 자본주의의 그 상징인데 비상장 기업으로 알짜 기업들은 비상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을 해서 이 정도까지 뉴스에 나와 준다면은 상장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 회장이 이 얘기한 것은 김문기 씨가 도전, 본 만큼 아는 만큼 거둔다. 이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저같이 그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생뚱맞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본 만큼 아는 만큼 거둔다. 아니 글쎄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맞는 참 의미가 조금 더 애드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별볼 일이 좀 없는 건 현실이죠. 실내 이거를 제가 굵은 건 싫어했는데 전세기 뛰어 맞춘 납기 실내는 생명.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중량물이라면은 전세기 띄워가지고는 차산성이 절대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의류라든가 패션이라는 것은 그 계절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그 항공운임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의류 수출이 하루에 생산하는 평균 생산량이 250만 벌이 국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뻗어져 있는 그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약속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전 세계를 띄웠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바로 그 건 하나를 가지고는 적자를 볼지 모르지만은 결국 신뢰 이게 납기를 맞춘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커야 되는 거겠죠. 이 클린턴, 힐러리 여사 조금 더 젊었을 국무장관이면 대단한 그 지위에 있던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참 새로운 용어를 한번 표현했네요. 천수답 아닌 경영이 아닌 주변의 모든 용수를 이용하는 수리답 경영이라야 기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것만 하늘에 바라고 기우제만 지내는 그런 경영을 해가지고 되겠냐? 수리답. 어떻게 해서든지 댐을 만들고 물꼬를 터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 참 하는데 이게 그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니까 12년 정도나 지났네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저하고 거의 뭐 갑장인 나이 이런 건데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그 노땅 그 꼰대 이 부장급으로 그 임원도 못 되고 그냥 이렇게 그 이제 퇴사한 그런 노땅들인데 이렇게 35세에 섬유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뭐 중남미 이런 데에서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도 앞서 소개한 쿠바하고 국교가 수교가 됐다? 아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그 가까운 데서 만들면은 그냥 배만 그냥 띄우면은 그냥 미국에 바로 들어가는데 돈 버는데 여기에서 이제 갭을 제가 이 굵은 글씨를 표현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위에 이 옷 입고 있는 게 뒤에 그 상표를 보면은 갭입니다. 이 또 갭이 말이죠. 미국에서 유명한 유대계 그 의류 섬유업체입니다. 제가 스루프 분석하면서 맨날 갭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지만은 잠깐 이 갭이라는 게 그 차이 뭐 이런 거로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직접 그 갭 브랜드를 만드는 그 세아상력 공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어디 강남 어디에 공장이 있다고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어.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사실 좀 그 두꺼운 옷이긴 합니다만은 에, 갭 브랜드입니다. 이런 거를 하는 데네요. 조금 여기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쿠바하고의 그 국교가 수립이 됐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쿠바에 대해서 제가 그 옛날에 배웠을 때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국가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건 그렇고 이 쿠바하고의 그 수교가 오늘의 그 핵심 그 전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천조는 제가 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요. 가계대출 줄인다더니 신용대출 줄고 주담배 치솟은 시중은행. 임철웅 기자가 브로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 가계 대출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다시 2024년에 1월 달에 조금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금리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전환대출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 보도에서 나온 거 보면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입니다. 전체 이 제2금융령 빼고 정책 모기리즘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천조 원, 천조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포함해서는 855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855억이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다른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저도 그 신용대출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대출이 이자가 좀 더 세요. 그 다른 거 담보대출이 있으면은 조금 이자가 좀 싸죠. 근데 그 신용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니까 주택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그 은행하고의 거래 뭐 등등 생각해가지고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 신용대출 해가지고 저 꽤 그 큰 돈을 저도 차입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가끔 갚았어요. 아직까지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담대 쪽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줄이고 거꾸로 주담대 대출이 좀 늘어났다 하는 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인데 작년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내려가고 있다. 우리 부동산 버블이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24평형인가 25평인가 국민주택 방 3개짜리 국민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런다면은 서울 기준으로요. 이거는 나라가 망해야지. 어떤 젊은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결혼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은 5억짜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5억도 비싼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시멘트 가지고 만든 건물이 무슨 10억씩이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고금리 고물가 폭탄 40대 채무조정 신청이 38% 급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지고 만든 24평짜리를 그게 개인주택을 짓고 말지 땅을 사서라도 어쨌거나 그게 부동산이 그런 쪽으로 몰아왔다는 건데 여기 40대가 지금 제일 많은데 연령면 채무 조정 신청 건수예요. 40대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아, 이게 현실이네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엔이 급락해가지고 1,500원대 달러 대비 중반 3개월 만에 시장 견제도 이런 얘기로 했는데 일본 시사통신 겁니다만은 이 그래프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엔화가 절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1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1달러 150엔대 중반으로 급락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해 일미 금리 차이 확대를 인식한 엔 매도 달러 매수가 강해졌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엔저 수준이다. 오후 5시 현재 150엔 400 아니 4444전 죽을 사자가 왜 4마리가 떴나 모르겠네요. 전일 대비 86전의 엔 하락 달러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하고는 어떻게 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보면은 100엔당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1,000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900 매댕이었거든요. 900 이게 886엔 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150엔이라는 게 달러 일본엔 요거 네이버 증권 뉴스에서 나오는 건데 150엔 중반 가까이 올라갔다 여기 급락했다 그러는데 이게 5,400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무성의 간타 마사토 재무관은 같은 날 아침 기자단의 취재에 대해 엔저의 진행에 대해 최근의 움직임은 상당히 급속하다. 투기적인 것도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를 해보겠다 뭐 운운하지만은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들이 그 해외 여행 갔는데 이번 그 설날 때나 뭐나 뭐 해가지고 일본이나 그 이 어디 그 대만 등 또 여행지가 일본이 많이 치중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게 엔화가 떨어지니까 같은 가격이면은 일본이 물가가 올랐다 그래도 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싼 가격에 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일본 여행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가 엔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개월이나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적인 언론들은 예, 트럼프의 말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미국에서 안 끝났는데 말이죠. 지금 다시 재집권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좀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 정도면은 안 되면은 이상한 거죠. 트럼프 방임이 내지 않으면 미군 보호 없다. 나토 압박. 윤창수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했는데 이 그래프는 미국은 현재 자기네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3.49%로 그러면 전 세계 그 미군 주둔하는데 비용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영국은 그래도 약속한 그 나토에서 약속한 2%는 지키고 있는데 프랑스 1.9%, 그다음에 스페인 1.26%, 이탈리 2.46%, 포르투갈 1.48%, 솔베니아 1.35%뭐 쭉쭉 하면서 근데 2% 넘고 높게 하는 데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죠.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뭐 이런데 폴란드는 3.9%나 돼요. 항공국이 엄청 사가지고 또 그렇게 된 거겠죠. 잠깐 러시아가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아뜨거라 하는 데가 지금 동유럽이죠. 이렇게 그 좀 파란 색깔이 있는 데가 그래도 2% 이상이라는 데는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내가 말하자 나토 회원국 돈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정책 고문은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 및 차별되고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PTSD에 떠는 지구촌. 그 이게 뭐 통용되는 용어인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뭐 별도 검색을 안 하더라도 밑에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극단주의 시대가 열릴 것. 그 제가 그거 뭐 예언자도 아니지만은 겉 그 첫 페이지에 바벨을 표시해 가지고 양극단을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극단적인 사회로 된다. 중간 가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것은 서울경제 윤홍우하고 그 정혜진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요. 재집권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이 스텝이 하는 얘기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짓말을 할지언정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어, 무서운 얘기네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경험했던 미국 싱크탱크 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트럼프의 PTSD는 뭐냐? 정치, 폴리틱스, 통상, 트레이드, 안보, 세큐리티. 그 다음에 D가 뭐냐? 여기가 안보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적자, 이 디픽시트 이런 쪽으로 지금 뭔가 그 정책을 몰아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보고 방위비 그러니까 나토를 지금 공략하지만은 똑같은 크기로 아마 그 일본이나 한국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며칠 전이든 계속 얘기했지만 일본 측에서도 일본 자체가 그 일본 내에서 나온 여러 아니 그 보도 내용은 일본이 그
이 주둔 인원이 그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6만 명 가까이, 아니 5만 몇 명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주둔비의 80%를 이미 그 일본은 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은 미군 주둔비에 몇 프로를 대고 있냐 하는 얘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건 없습니다.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보호해 줄 테니까 좀 더 돈 좀 더 내놔. 그런데 노무현 때는 잘했죠, 더. 아니 그러지 말고 캠프 데이비드가 아니고 미군 용산기지 내가 옮기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 정도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더 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일본이 80%야. 우리는 그냥 100% 대줄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뒤에서 야, 그러면 나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돈을 이만큼 쓰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더 사준다든지 뭐 이런 그 속된 말로 그 일본 말이긴 하지만 쇼당을 좀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쿠바 사건은 획기적이에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걸 발표하기 전에 미국한테 12시간 전에 통보를 했으니까 아까 그 소개는 안 했지만 미국도 존중한다. 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하고 지금은 쿠바하고 정식 수교가 안 돼 있는 상태 모양이죠. 근데 한국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쿠바가 바뀌면은 미국도 이제 야, 이 가까운 데서 이게 옛날 쿠바 사태, 그 미사일 핵 미사일 케네디 때 이런 거 보면은 그 했는데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쿠바하고 미국하고 짝짝꿍이 잘 맞는 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약속. 자, 뭐 우리도 미국한테 혜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도 외국 투자 기업 우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한국에 17,9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그러니까 뭐뭐뭐 코리아 뭐뭐뭐 코리아들이 많은데 상장된 기업은 별로 없죠. GM 코리아도 아니고 S-오일 정도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타이는 중국계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중국인들은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관 상공회의소, 자관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뭐 프랑스 이 상공회의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다는데, 독일 상공회의소,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 재팬클럽, 이구주 가즈히로라고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오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할 테니까 계속 한국에 투자 좀 많이 해두고, 요즘 그 기업들한테 기업 규제 어저께인가 뭐 다른 거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아직 멀었다. 완화한다는 거 아직 멀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건지 한국 정부가 불렀으니까 온 건지 모르지만은 여기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 서울 재팬클럽 대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 투자 기업 대표하는 12명의 기업가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쭉쭉 누구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라는 얘기를 이제 감은 좀 잡겠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약속은 3,270억이었, 아니 327억이었는데 2023년까지 지출된 금액은 187억으로서 최고치고는 기록을 했다.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뭐 하고 한다면 그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그 투자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치를 했다, 기록했다는데 그러면 한국이 그래도 그 뭐 남북한 맨날 그 미사일 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믿는 건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약속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국내 기업들한테도 동일한 인센티브가 뭔가 있어야 서로 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지.
외국 기업만 특혜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한국 경제가 요즘 디프레이션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서울공화국 국민 이명중 일병 수도권 살아 서울공화국의 현실 전정보 기자가 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수도권 쏠린다. 인구 절반 살고 취업 자산도 오정인 기자가 SBS에서 보도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 10.7%, 수도권의 인구 50.7%가 거주한다. 김덕준 기자가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언론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 2,601만 명, 수도권 사업체 숫자 전체 49.1%에 달하고 총 수출 중 수도권 비중이 72.3%에 이른다.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경기 지방에 1363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울이 1000만 명이 줄어들었죠. 다 이 경기도 위성도시로 옮긴 거죠. 아파트가 싼 데로 옮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이 300만 명분이 안 되나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자건 어쨌든 이 서울 경기권이 2,600만이면 우리나라가 5천만도 안 되는데 50% 이상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체 수도 취업자 수도 1,449만 명. 그다음에 사업체 수도 이 301개나 된다고 그러고 아니 301개가 아니고 만 개니까 30만 개 업체가 그 경인 수도권 지역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 평균 자산이 6억 5천이었는데 비수도권은 한 4억 분이 안 된다고 2억 6억 5천 2억 5천 정도 재산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부채가 더 많다. 요거 지금 그랬는데 요거 지금 이게 제가 똥물뱅이 하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채가 그 이게 100만 원이면은 요거 하나 떨어뜨리면은 669억이겠죠. 서울이 1억 1,700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인구, 구직자, 기업, 인프라 등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거주 인구와 자산 등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저는 그 균형 발전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균형 발전 그렇게들 옛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세종시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정치 도시하고 그다음에 경제 도시하고 나누려면은 미국의 뉴욕시하고 워싱턴처럼 그 세종시로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 운운해야지 무슨 서울에서 그 국회도 안 내려가고 그 행정부도 수반인 그 대통령실도 안 내려가는데 어느 놈이 내려가겠어요? 어느 놈이. 그러니까 균형 발전 좋아하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자, 에스토니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를 또 한 얘기는 이 정도 총리의 얼굴이면은 이거는 이 탤런트 하셔도 되겠네. 그냥 배우 하셔도 되는 이는 미인 한 300만 정도 되는 에스토니아 작은 국가가 러시아에서 체포 1위라는 그런 거로 됐다는 거예요. 어,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련 내 기념을 철거하고 하니까 그 지명수배자령을 내렸다. 아니 일국의 총리를
지명 범법자로 그 러시아가 올렸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에스토니아 뭐 이름 참 생소하지만은 한 300만 정도, 아까 인천시 정도 인구에 그다음에 인천시 정도 되는 면적은 인천시보다 많겠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한 나라인데 이 여기 그 총리도 여성이지만은 남자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모양이에요. 그 국무장관도 여성인데 떡대가 좋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 가슴팍이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 얼굴 한 세 개는 들어갈 정도로 떡대가 좋더라고요. 어, 자, 쉬어가는 페이지로 노마드라는 용어를 참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미국 영화인데 남편이 죽고서 혼자서 차 타고 돌아다니고 노마드로 사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의 영화를 어저께 좀 이렇게 감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조그만 차 가지고 이 안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럭셔리한 데는 그 캠핑카 이런 거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영화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비트 농장에서 일도 하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그 잡일을 하고 사실은 그 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이런 그 미국 영화를 봤는데 노마드라는 게 에, 우리는 그 아주 정주인으로서 살면서 마음은 터돌아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고 또르다 다닐 때 그 미국의 광활한 그 넓은 나라에서 하지 우리나라 노마드 해봐야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지. 남북 통일하나 돼가지고 개마봉까지 올라가고 좀 저기 그 두만강까지 차 타고 가고 그 정도는 되고 브라디보스토크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몽골까지 가고 그 정도 돼야 노마드 생활하는 기분이 나는 거지. 남한에서 무슨 농원당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남한에서 저도 못 돌아다니는데 꽤 많습니다.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런데 또 뉴스를 보면은 아직도 뭐 이런 비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기행 청송 근처도 한번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국립공원화 됐다고 그러죠. 이런 폭포가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안 오는데 심심산골에 여기에서 폭포를 맞아가면서 냉수 마찰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3년 GDP 독일에 밀려 세계 4위 실질 연 0.4%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10월에서 4분기 때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내각부라는 게 우리나라 내무부 옛날 했는데 저건 일본이 이 GDP 상으로 독일한테 밀려서 4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일본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끝내고 이제 다시는 다시 일어선다라고 지금 막 그 기계를 펼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왜 그런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실질 GDP라는 게 난 솔직히 그 범위는 잘 모르겠지만은 비율을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GDP라 그러면 실질 GDP는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저건 플러스 성장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러시아는 점령된 지역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휴전 운운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미 점령된 지역은 내놓을 수는 없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면 돼보자 그런 얘기 같아요.
중국 경제 침체 세계 길동무 시진핑 디플레이션 수출 실태와 불황 파급되는 뜻밖의 국명. 어,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제가 너무 그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중국 대불황 파급되는 나라의 세계 경제의 짐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